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7장에서 다루는 게 이제 초월함수들이잖아요. 그 중에서 일단 삼각함수의 역함수부터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함수라는 것은 그 자체로는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죠. 주기함수이기 때문에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삼각함수는 역함수를 갖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필요에 의해서 삼각함수의 정의역과 공역을 억지로 축소를 시켜가지고 1대1 대응이 되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1대1 대응이 되게 해서 그 역함수를 정의하겠다는 거죠. 자, 사인 같은 경우 처음 사인은 어떻게 됩니까? 치역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기가 사인 함수는 2파이, 주기가 2파이인 주기함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사인의 정의역을 축소시켜서 1대1 대응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은요, 일단 치역을 100% 다 살려야 됩니다. 치역이 잘려버리면 우리가 목적하는 것을 얻지를 못해요. 그래서 일단 마이너스 1과 2를 치역으로 되게 충분히 크게 정의역을 자른다 이거죠. 그럼 이렇게 치역이 이렇게 되게 하는 정의역의 구간이 물론 마이너스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구간에만 있는 거 아니겠죠. 2분의 파이부터 또 2분의 3파이까지 잘라도 치역이 마이너스 1이 다 살고 1대1 대응이 됩니다. 옛날에는 그와 같이 사인함수의 역함수는 무수히 많은 방법으로 만들 수 있었다. 옛날 수학책에 보면. 그 중에서 특히 그냥 가장 뭐라 그럴까요? 간단한 심플한 형태가 구간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와 2분의 파이 사이로 잡아서 이와 같이 사인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1대1 대응이 됩니다. 이 박스 안에서 1대1 대응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정의역을 바꾸어 가지고 마이너스 1 구간에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구간으로의 사인 역함수를 정의하는데, 사인 역함수의 노테이션은 이렇게 쓰거나 아크 사인 이렇게 쓰거나 두 가지 방법으로 씁니다. 역함수는. 그래서 사인 역함수가 x와 y의 관계를 어떻게 사인 y가 x인 이런 관계로부터 거꾸로 대응시켜주는 기능이 사인 역함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인 역함수의 그래프는 직선 y는 x에 대해서 이 곡선과 대칭인 모양이 되겠죠. 노란 곡선 이렇게 됩니다. 이게 사인 역함수입니다. 요즘은 옛날에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정의된 사인 역함수를 사인 역함수의 주치 그래가지고 메이저 그래가지고 사인 S자를 대문자로 쓰고 이렇게 표시했었는데 요즘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사인 역함수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정의된 사인 함수의 역함수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사인의 역함수 1은 얼마일까요? 자, 이거는 사인 얼마가 1이죠. 사인 얼마가 1이 되는 값은 무수히 많지만 그 중에서 여기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죠. 2분의 파이다. 오케이? 또 사인의 인버스 0은 얼마죠? 0이다. 사인의 인버스 마이너스 2분의 1은 얼마죠? 마이너스 6분의 파이다.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7.6절하고 7.7절을 통합해서 한꺼번에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삼각함수, 역함수를 만드는 목적은 뭐냐면은, 미리 말씀을 드리면, 분수함수 중에서 분모가 2차식인 거. 그런데 분모가 2차식이고 분자가 분모의 도함수면 당연히 ln 함수가 되겠죠. x제곱 더하기 1분의 예를 들어서 2x의 인테그럴 이 모양은 근데 ln x제곱 더하기 1이 됩니다. 이게 양수니까 절대값 필요 없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분모가 2차식이라도 분자가 분모의 도함수 형태가 있으면 ln으로 적분이 되는데 이게 없으면요. 여기가 상수다. 이렇게 되면 이거 적분은 대수적 함수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또 루트 속에
루트 속에 1-x제곱 이런 게 2차식이 들어있는 루트 무리 함수는 적분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도 물론 분자에 뭐 2x가 있다면 1-x제곱에 뭐죠? 2분의 1제곱 이렇게 적분이 돼 나오겠지만 dx 이런 경우도 알 수가 없다 이거죠. 이런 경우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돌파하기 위해서 삼각함수의 역함수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게 됩니다. 어떻게 삼각함수의 도함수가 대수적 함수가 될 수 있지? 다 대수적 함수잖아요. 근데 이렇게 별로 복잡하지도 않은 이런 대수적 함수의 원시함수가 대수적 함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대수적 함수에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사인역 함수를 이렇게 정의하고 사인역 함수의 도함수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인역 함수의 도함수, 이것의 도함수 d dx의 사인의 역함수, 얘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사인역 함수가 x와의 관계가 이런 관계에서 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걸 편의상 dy dx로 쓸게요. y는 사인역 함수 x에서, x는 sin y에서 dy dx는 dx dy분의 1이었겠죠. 그럼 dx dy는 코사인 y가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코사인 y라는 건 뭐예요? 루트에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y하고 같죠? 왜 그럴까요? 코사인 y는 코사인 제곱은 1 빼기 사인 제곱인데 제곱이 빠지면서 루트에 뭐죠? 그냥 루트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y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가 y에 오는 변수 y가 여기 오는 값이죠. y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와 2분의 파이 사이였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코사인이라는 것은 이런 그래프를 그리잖아요. 양이잖아요. 코사인 y가 양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필요 없어요. 이렇게 쓰고 보니까 루트 속에 뭐가 들어있어? 사인 y가 x였었잖아. 그래서 x제곱분의 1이 되는 거라. 이렇게 되어 나옵니다. 사인역 함수는 초월함수인데 그 도함수는 대수적 함수가 된다는 거죠. 신기하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돼요? 사인역 함수 x야 하고 원시함수를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요. 두 번째, 코사인의 역함수를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사인은 어떻게 됩니까? 사인하고 똑같은 주기를 갖는 주기함수죠. 근데 이제 코사인의 1대1 대응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코사인 함수는 0부터 파이까지로 자릅니다. 0부터 파이까지. 그러면 어떻게 되죠?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인 감소 함수죠. 이 구간에서 이런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래가지고 코사인은 0부터 파이까지 해서 마이너스 1과 1 사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코사인 역함수는 마이너스 1과 1 구간에서 또는 아크 코사인 이렇게 씁니다. 0과 파이 사이에 실수를 대응시켜주는 함수가 코사인 역함수였던 것이에요. x는 코사인 y였다. 되겠습니까? 그럼 코사인 역함수의 도함수가 궁금하죠? 자, 노골적으로 갈게요. dy dx는 dx dy분의 1이고요. dx dy는 마이너스 사인 y가 되죠. 이렇게 됩니다. 다시 0과 파이 사이에서 사인은요 양수죠. 양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사인은 루트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y로 쓸 수가 있습니다. 코사인 y가 x였기 때문에 얘 역시 마이너스의 루트 1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이 됩니다. 되겠죠? 그러니까 코사인 역함수는 뭐 필요 없어요. 이게 사인 역함수로 되니까. 해봤자 부호만 반대로 나타나는 형태의 도함수가 되잖아요. 코사인 역함수는 잘 안 쓸 겁니다. 그 다음에 탄젠트 해보겠습니다. 탄젠트는 1대1 대응 구간이 되게 하는 구간이 여기서 뭐가 하나 빠졌죠.
x가 1, 마이너스 1은 제외하고요. 그래서 사인 역함수의 구간이 닫힌 구간이었는데 끝점에서는 더함수, 미분계수를 정의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열린 구간에서 이렇게 쓰는 게 더 낫겠네요. x의 절대값이 1보다 작다 이런 구간에서 더함수가 정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탄젠트 역함수 해보겠습니다. 탄젠트는 열린 구간이죠. 마이너스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로 축소시키면 실수 전체가 치역이 되죠. 이게 1대1 대응 구간이 됩니다. 단조 증가, 순증가, 증가 함수로서. 그렇죠? 그래프 아시겠죠? 상세히 안 해도 되겠죠? 역함수는 탄젠트 역함수 혹은 아크탄젠트 해서 y는 탄젠트의 인버스 x, 필요충분 조건, x는 탄젠트 y 이렇게 됩니다. dy dx는 dx dy분의 1이 되고 탄젠트의 도함수는 뭐가 됩니까? 세크 제곱이죠. 세크의 제곱 y분의 1이 됩니다. 자, 이건 쉽죠. 세크 제곱은 바로 1 더하기 탄젠트 제곱이니까 탄젠트 y가 x였기 때문에 1 더하기 x 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정리를 좀 해둘까요? 아까 했던 거 루트에 1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의 dx는 사인 역함수. 자, 이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의 원시 함수는 탄젠트 역함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 다음에 시컨트, 코시컨트, 코탄젠트가 있는데 그 중에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이 세 개 플러스 시컨트만 생각해 볼게요. 세크라는 함수는 좀 복잡하죠. 세크의 그래프부터 한번 볼게요. 세크는 코사인분의 1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지역을 갖는데 2분의 파이 여기서만 해볼게요. 어차피 이렇게 자를 거거든요. 우리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파이 이렇게 자를 겁니다. 코사인이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이렇게 그려지죠.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러면 시컨트 그래프는요. 자, 점근선이 생깁니다. 그렇죠. 코사인이 0이 되는 이런 지점이 점근선이 되면서 0일 때 1이니까 시컨트도 1이겠죠. 2분의 파이보다 왼쪽에서 2분의 파이로 다가가면 한없이 0으로 가까워지니까 양수로서 한없이 커집니다. 시컨트는 한없이 커지겠죠. 이렇게. 여기서는 반대로 이렇게 해서 Y축의 대칭의 모양. 여기서도 그림이 요렇게 점근선이 수직 점근선들이 생기는 이런 모양의 그림을 그리겠다는 거죠. 자, 우리 책에서는 시컨트의 역함수를 정의하기 위해서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구간이 0부터 파이로 잘라요. 0부터 파이로 자릅니다. 0부터 파이로 자르면 여기서는 증가, 여기서도 증가 이렇게 되죠. 거기다 2분의 파이를 쏙 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없이 이 곡선과 이 곡선만 살려서 시컨트를 정의하고 그 역함수를 잡아줍니다. 근데 책처럼 하게 되면요, 나중에 시컨트의 역함수의 도함수가 약간 골치가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적분할 때도 조금 까탈스러워요. 그래서 뭐냐면 절대값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절대값을 등장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구간에 따라 양인 구간, 음인 구간이 나타나기 때문에 절대값이 등장하거든요. 뭐에 대해서? 시컨트의 도함수가 나중에 나올 거고, 그럼 탄젠트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탄젠트가 양이 될 수 있는
정의역으로, 시컨트의 정의역을 축소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쓰는 방법은 이렇게 됩니다. 시컨트 중에서 0과 2분의 파이 살리고 이 구간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가지고 마이너스 파이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사이로 이렇게 정의역을 축소시킨 다음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필요 없는 부분 지워볼게요. 여기 지워버리고. 그럼 여기 살죠? 그 다음에 여기 지워버리고. 여기도 없어요. 필요 없어. 그 다음에 이 바깥 지워버리고. 그렇게 해서, 자, 마이너스 파이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사이에서는 좀 독특하게 감소. 여기서는 그래프가 감소. 2분의 파이부터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는 증가하는 이런 모양의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이 부분만 살려가지고, 즉 말해서 마이너스 파이 포함하고, 그쵸?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안 포함하고, 합집합, 그 다음에 0 포함하고, 2분의 파이 안 포함하고, 해서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되면 세크를 이렇게 축소시키면 이 함수의 치역은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열린, 닫힌, 그 다음에 1보다 큰 실수. 이렇게 됩니다. 좀 복잡합니다. 이렇게 정의하게 되면 세크는 1대1 대응이 될 수 있고요. 역함수가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y는 세크의 역함수 필요충 분조건, x는 세크의 y였던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dy, dx는, 즉 세크 역함수의 도함수는 dx, dy분의 1이고요. 세크의 도함수는 코사인 제곱, 아니죠. 세크 코사인이 되나요? 코사인이란다. 왜 코사인이 나와? 세크 곱하기 탄젠트가 되겠죠. y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앞에 보면 세크 y는 x로 그냥 바꾸면 되겠습니다. 만은 세크분 x입니다. 탄젠트 y는 어떻게 되죠? 탄젠트와 세크의 관계가 탄젠트 제곱은 세크 제곱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래서 루트 속에 세크의 제곱 y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때 루트가 생기면서 탄젠트 y는 루트가 생기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돼야 되겠지만 y의 범위를 지금 y가 어디 있죠? 여기가 y죠. y의 범위를 이렇게 잡았던 이유가 이 구간에서 탄젠트 어떻게 그려집니까? 이게 y축이었죠.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 구간에서는 내려갔다가 다시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려지죠. 탄젠트가. 그래서 이 두 구간에서 모두 이 구간에서도 탄젠트가 양이었기 때문에 루트가 필요 없이 절대값이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해서 이것은 분의 1x의 루트에 x제곱 마이너스 다소 복잡한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x 루트의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1의 dx는 세크의 역함수 x 플러스 c이다. 이렇게 됩니다. 되겠죠? 여기서 x는 물론 절대값이 1보다 큰 모든 실수집합. 이렇게 되겠습니다. 분모에 0이 오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삼각함수 사인 탄젠트 세크 역함수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은 그냥 이 공식만 알면 그 다음은 그냥 책에 있는 예제나 연습 문제는 그냥 쭉 풀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잠깐 좀 지우고 7.8 쌍곡선 함수를 정의해 보도록 할게요.
쌍곡선 함수는 이제 하이퍼볼릭 펑션 그래가지고 하이퍼볼라가 뭐죠? 쌍곡선이죠. 쌍곡선 함수는 쌍곡선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쌍곡 함수는 어떻게 정의된 거냐면 자연지수 함수를 가지고 이렇게 만든 게 쌍곡선 함수입니다. 그럼 쌍곡선 함수는 몇 개가 있느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름이 사인 함수의 삼각 함수의 이름하고 똑같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하이퍼볼릭 사인이라는 게 있어요. 하이퍼볼릭 사인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냥 하이퍼볼릭 사인 x 이렇게 SINH 사인에다가 hx를 넣은 게 아닙니다. 합성함수가 아니고 SINH라는 이게 하나의 함수 기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이퍼볼릭 사인 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정의된 거냐? 그냥 지수함수를 2의 x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만든 게 하이퍼볼릭 사인입니다. 그럼 이제 삼각함수 이름 사인이 왜 붙었느냐 하면 삼각함수 성질하고 되게 비슷한 게 나타나요. 이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될까요? 2의 x에서 2의 마이너스 x를 빼잖아. 2의 x의 그래프는 뭡니까? 이렇게 그려지죠? 이렇게 그려지고 2의 마이너스 x는 얘랑 완전 대칭되게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럼 지금 여기에서 이 값을 뺀 거니까 양수일 때는 뺀 길이 이 길이만큼의 높이에 이 그림이 점이 찍히겠죠. 특히 x가 0이면 이것도 1이고 이것도 1이기 때문에 0을 지납니다. 이 점을 지나요. 이 점을 지나고 그 다음에 0에서 벗어나면서 점점점 이 길이가 0에서부터 점점 양의 값으로 커지겠죠. 그래서 그림이 노란색으로 이런 식으로 생겼을 것이다 이거죠. 왼쪽은 반대죠. 2의 x가 2의 마이너스 x보다 작으니까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모양의 이런 모양의 그림을 그리겠다라는 겁니다. 사인 함수처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사인 함수랑 이렇게 생긴 게 하이퍼볼릭 사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이퍼볼릭 코사인. 여기다 코사인만 붙이면 돼요. y는 coh의 x. 얘는 어떻게 정의가 된 거니까 세 개로 쓸게요. 이건 어떻게 정의된 거냐면 그냥 산술 평균이야. 이번에는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러면 이 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그래프를 그리자면 이 곡선하고 이 곡선의 딱 중간을 지나는 이런 그림이 되겠죠. 그래서 하이퍼볼릭 코사인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그림을 그리는. 되겠죠? 자, 여기서 하이퍼볼릭 사인하고 하이퍼볼릭 코사인의 관계가 이런 게 있어요. 하이퍼볼릭 코사인 h의 제곱 마이너스 하이퍼볼릭 사인의 제곱. 자, 사인과 삼각함수처럼 쌍곡선 함수도 쓰고 제곱을 위에다 붙입니다. 이게 뭐냐? 하이퍼볼 코사인의 전체 제곱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빼주면요. 4분의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분의 2의 x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의 전체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2의 x의 제곱, 2의 x의 제곱 없어지겠죠.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제곱, 2의 마이너스 x 제곱도 없어집니다. 빼기가 됐으니까 이거 뭐가 남죠? 2 남고 여기서 2 해서 값은 1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삼각함수하고 비슷한 공식이 하나 만들어져요.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제곱은 1이다. 이 공식을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관계가 뭐죠? 쌍곡선 방정식의 하이퍼볼릭 코사인과 하이퍼볼릭 사인이 들어간 형태잖아요. 그래서 쌍곡선 함수다라는 이름이 붙은 것 같습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이퍼볼릭 탄젠트는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2의 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 2의 x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되겠죠? 그럼 이것은 분모 분자에 각각 2를 나누어 주면 뭐가 돼요? 하이퍼볼릭 코사인분의 하이퍼볼릭 사인이 되겠죠? 예, 탄젠트도 코사인분의 사인의 꼴로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이퍼볼릭 탄젠트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느냐? 자, 보시면 분모가 분자보다 항상 크죠? 분모가 큽니다. 그래서 이 값은 1을 넘지 못해. 항상 1보다 작아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면은 점근선이 y는 1, y는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이런 그림을 그립니다. 이런 그림. 자, 이걸 미분해보면 알겠지만 증가하고 이게 도함수가 음인 구간에서는 양이고 양인 구간에서는 음이 되는 이런 모양의 그림을 그립니다. 시그모이드 곡선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하이퍼볼릭 탄젠트의 그래프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하이퍼볼릭 시컨트가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예, 하이퍼볼릭 세크까지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퍼볼릭 세크는 네 번째. 하이퍼볼릭 세크는 똑같아요. 그냥 하이퍼볼릭 코사인분의 1인 거야. 하이퍼볼릭 코시컨트는 하이퍼볼릭 사인분의 1이고요. 하이퍼볼릭 코탄젠트도 있어요. 하이퍼볼릭 탄젠트분의 1. 자, 이렇게 네 개만 하고 우리 목적은 이제 적분하는데 써먹기 위한 거니까 이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퍼볼릭 코사인의 경우에는 이거 굉장히 유명한 곡선입니다. 이런 곡선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현수선이라고 그래요. 현수선의 모양이에요. 현수선이 뭐죠? 그 어떤 선이든지 장력이 아무리 강해도 그 자체 하중 때문에 축 처지는 현상이 생기죠. 그걸 현수선이라고 해요. 줄현, 늘어뜨릴 수, 아마 그럴 거예요, 한자가. 줄이 늘어진 형태. 현수막, 현수교, 이런 게 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 현수선을, 하이퍼볼릭 코사인에 적당한 상수배를 해서, 모든 현수선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이퍼볼릭 탄젠트하고 하이퍼볼릭 세크의 관계를 한번 볼까요? 탄젠트하고 하이퍼볼릭 세크. 관계식이 해봐야 되겠네. 하이퍼볼릭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 1이었기 때문에 이것과 이것의 제곱을 한번 보죠. 하이퍼볼릭 탄젠트의 제곱 x 하이퍼볼릭 코사인 제곱분의 하이퍼볼릭 사인 제곱이 되겠죠. 여기에다가 1이 되게 하려면 코사인 제곱 x분의 1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1 더하기 사인 제곱이 코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은 코사인 제곱 빼기 1이 사인 제곱이 1이 되니까 반대로 1 더하기 사인 제곱이 코사인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해 봅니다. 그러면 하이퍼볼릭 탄젠트의 제곱 더하기 하이퍼볼릭 시컨트 제곱 x는 하이퍼볼릭 코사인의 제곱분의 하이퍼볼릭 사인 h 제곱 더하기 1이 되겠죠. 이렇게 되니까 하이퍼볼릭 사인 제곱 더하기 1은 하이퍼볼릭 코사인 제곱이니까 이게 1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하이퍼볼릭 탄젠트와 하이퍼볼릭 세크의 제곱의 합이 1이다. 이게 나중에 아마 역함수의 도함수에 쓰일 겁니다. 이래 놓고 그 다음에 이 쌍곡선함수 네 가지의 도함수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d, dx 하이퍼볼릭 사인의 도함수 얘는 어떻게 돼요?
그냥 지수함수니까 지수함수 미분하면 돼. 2의 x, 2의 마이너스 x. 이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1이 발생하니까 원래 마이너스 1이 있었잖아요. 도함수 하면서 마이너스 1이 나오기 때문에 플러스가 되고요. 바로 하이퍼볼릭 코사인이 돼요. 이것도 삼각함수들 사이의 관계하고 비슷하죠. 그 다음에 d dx 하이퍼볼릭 코사인. 자, 그럼 설명 안 할게요. 코사인은 이거잖아. 이거의 도함수는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가 발생하죠. 그래서 하이퍼볼릭 사인이 돼요. 삼각함수하고 같지는 않죠. 비슷하죠. 삼각함수에는 코사인 도함수가 마이너스 사인인데 하이퍼볼릭은 그대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d dx 하이퍼볼릭 탄젠트 볼까요? 이거는 탄젠트 h가 이거니까 이걸 써먹을게요. 코사인 제곱분의 h 제곱분의 이것도 함수가 하이퍼볼릭 코사인이었고요. 하이퍼볼릭 코사인이고 분모랑 곱하니까 제곱이 돼요. 마이너스 분자나 두고요. 하이퍼볼릭 사인 곱하기 분모의 도함수 하이퍼볼릭 코사인 도함수가 하이퍼볼릭 사인이니까 역시 제곱이 됩니다. 코사인 h 마이너스 사인 h가 1이니까 코사인 h의 제곱분의 1 해서 하이퍼볼릭 세크의 제곱 x가 되죠. 오케이? 탄젠트의 도함수는 세크 제곱. 이것도 똑같나요? 세크의 도함수 한번 볼까요? 세크의 도함수. 하이퍼볼릭 세크는 이거니까 분모의 제곱 코사인 h의 제곱 분자 도함수 0이니까 됐고 마이너스 1 곱하기 코사인의 도함수 하이퍼볼릭 사인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코사인 h 분의 1 하나씩 갈라치게 하면 코사인 h, 사인 h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이게 세크였죠? 세크의 h 이게 탄젠트였고 비슷하죠? 이게 마이너스가 하나 붙는다는 거 이게 다릅니다. 이렇게 됩니다. 뭐 이 정도로 끝. 이거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쌍곡선 함수의 역함수가 중요합니다. 쌍곡선 함수의 역함수. 먼저 하이퍼볼릭 사인의 경우에는 실수 전체와 실수 전체 사이에 1대1 대응이 됩니다. 그래서 하이퍼볼릭 사인의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실수 전체로 증가함수잖아요. 증가함수니까 역함수가 존재할 것이다 이겁니다. 하이퍼볼릭 사인의 역 인버스. 자, 그러면 y는 하이퍼볼릭 사인의 역함수 x. 이것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이것도 역시 뭐냐면은 x가 하이퍼볼릭 사인 y였으니까 사인 hy였으니까 x를 빼먹었네. x가 하이퍼볼릭 사인의 y였으니까 이것이 바로 2분의 2의 왜 이래 이거 2분의 2의 y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y잖아요. 자, 혹시 여러분 이렇게 생긴 함수의 역함수 구하는 거 해보셨어요? 자, y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겠는데 x와 y의 관계가 이렇다는 얘기였기 때문에 이걸 풀어보면요 2x 2의 y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y가 됩니다. 양변에 2의 y를 곱해요. 그러면 2의 y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x 2의 y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겠죠. 얘를 이항시켜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2의 y에 관한 2차 방정식의 형태고 2의 y는 어떻게 됩니까? 개수가 1이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x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루트 어떻게 되죠? x 제곱 마이너스 ac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2의 y는 자연지수 함수잖아요. 자연지수 함수는 뭐야? 지역이 양의 범위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더 크기 때문에 얘보다 마이너스는 없어. 딱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 자 봅시다. 관계가
x와 y의 관계가 이러하다 함은 x와 y의 관계가 이러하다라는 거하고 동치가 되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수함수의 역함수인 y는 ln으로 나타난다는 거. 오, 신기하죠? 그러니까 하이퍼볼릭 사인, 쌍곡선 함수의 역함수는 예상대로 자연 로그 함수더라. 왜냐하면 이 함수가 지수함수를 버무려서 만든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d, dx. 이걸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당연히 하이퍼볼릭 사인 h의 인버스 x의 도함수는 x 더하기 루트 x 제곱 더하기 1분의 이거 도함수, 그쵸? 1 더하기 이거 도함수. 좀 복잡합니다. 2에 정리하면 좀 간단해져요. 2x 이렇게 약분시키고 통분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분모에 내려가 가지고 이거 통분하면은 2 없어지고 루트 x 제곱 더하기 1 x 더하기 루트 x 제곱 더하기 1. 그래서 분모랑 똑같은 모양이 나타나. 분자에. 그래서 남는 것이 분모에 x 제곱 더하기 1분의 1만 남아. 네, 깔끔하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모양의 루트 속에 아까는 빼기가 있었고 이번에는 더하기가 있으면 1의 원시 함수는 하이퍼볼릭 사인이더라. 아, 역함수더라 이거죠. 더하기 c. 또는 이걸 뭐 이렇게 굳이 안 쓰고 하이퍼볼릭 사인의 역함수가 바로 ln이었잖아.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써도 됩니다. ln x 더하기 루트 x 제곱 더하기 1 더하기 c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죠. 오케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하이퍼볼릭 코사인의 역함수의 도함수는 하이퍼볼릭 코사인의 역함수의 도함수는 해야 되겠네. 안 할 수가 없네. 모양이 다른 모양이 나타났어. 사인의 역함수하고 코사인의 역함수는 모양이 똑같았지만 이건 다른 모양이 나타납니다. 여기까지 지워도 되겠죠? 자, 하이퍼볼릭 코사인의 그래프는 1대1, 그 자체가 1대1 대응은 아니죠.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런 모양이 돼가지고, 포물선 모양 아닙니다. 잘못 그랬어. 그래서 1대1 대응이 아니기 때문에 억지로 자릅니다. 하이퍼볼릭 코사인의 h의 정의역을 이 범위로 잘라도 되고, 이 범위로 잘라도 되는데, 굳이 음수의 범위로 할 필요는 없겠죠. 0보다 큰 실수집합. 그리고 1보다 큰 실수집합으로 각각 잘라서, 그러면 하이퍼볼릭 코사인의 정의역을 0 포함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1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집합. 이렇게 하이퍼볼릭 코사인의 정의역을 축소시키면 역함수가 존재하겠죠. 코사인 h의 인버스. 해서 y는 하이퍼볼릭 코사인의 인버스 x 필요 충분 조건 x는 2분의 2의 y 플러스 2의 마이너스 y 하이퍼볼릭 코사인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아까처럼 똑같이 2의 y의 제곱 마이너스 2x 2의 y 그렇죠? 빼기 더하기 1은 0의 꼴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2의 y는 a-1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x제곱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y가 여기 원소죠. y는 0보다 크거나 같단 말이야.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2의 y는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렇죠?
1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는 1보다 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플러스라 해야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 여기도 플러스만 남습니다. 그래서 필요충분 조건 y는 ln x 더하기 루트, 여기만 다르죠. 아까랑 다릅니다. 이렇게 됩니다. 하이퍼볼릭 코사인의 역함수는 ln 이런 모양이었다 해서 d dx의 코사인 h의 인버스의 도함수는 똑같은 방법으로 생각할게요. x의 제곱 마이너스 1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 2차 루트 들어있는 거, 2차 루트 들어있는 거 이제 뭐만 남았어? 한 가지만 남았죠. 이런 형태. 루트의 x의 제곱 마이너스 1 dx. 얘는 하이퍼볼릭 코사인의 역함수였던 것이었어. 또는 ln의 x 더하기 루트 x 제곱 마이너스 1이었던 것이었어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루트 속에 2차식이 들어있는 무리식, 그 다음에 분모에 2차식이 들어있는 2차식, 이런 분수식, 적분을 다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퍼볼릭 탄젠트 해볼게요. 하이퍼볼릭 탄젠트는 아까 그래프가 어떤 모양이라고 그랬죠? 이런 모양이었습니다. 이런 모양. 그 자체가 증가함수고 해서 하이퍼볼릭 탄젠트의 정의역을 실수 전체로 하고요. 그 다음에 공역을 치역으로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이런 집합으로 해주면 역함수가 존재하겠죠. h가 빠졌네요. 아까도 빼먹은 거 아니겠죠? h의 인버스 해서 y는 탄젠트 h 인버스 x, x는 하이퍼볼릭 탄젠트 y. 얘는 2의 x, y죠. 이건 조금 복잡하겠네. 2의 y 더하기 2의 마이너스 y, 2의 y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y. 이거는 이렇게 바꿔서 볼까요? 분모 분자를 2의 y로 한 번 더 곱하고 갑시다. 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고 2의 y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이걸 곱해가지고 필요충분 조건 2의 y의 제곱 2의 y의 제곱 x가 여기 있죠. 마이너스 1과 1 사이니까 2의 y의 제곱에다가 1 마이너스 x 해주면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다 넘겨버릴까요? 다 넘겨버려도 되겠죠? 2의 y 플러스 1 이퀄 x 더하기 1 이렇게 되나요? 1 더하기 x로 바꿨을까요? 1 더하기 x 2의 y의 제곱은 1 마이너스 x 1 더하기 x 2의 y는 자 x가 1보다 작죠? 2의 y가 또 y가 여기 있습니다. 2의 y가 0보다 커야 되겠죠. 0보다 크기 때문에 루트가 그냥 씌워지게 됩니다. 1 빼기 x분의 1 더하기 x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y는 ln 루트의 1 마이너스 y분의 x분의 이거 x죠. (1 마이너스 x분의 1 더하기 x) 또는 2분의 1 나오고 ln에 1 더하기 x 마이너스 ln에 1 마이너스 x 뭐 이렇게 써도 되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쉽겠죠. 하이퍼볼릭
탄젠트의 역함수의 도함수는 이걸 그냥 미분하면 됩니다. 이거 미분하면 1 더하기 x분의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분의 마이너스 1 하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통분하면 1 빼기 x제곱분의 1이 돼버려. 그렇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만 더 추가하면 분모에 1-x제곱의 형태가 있으면 우리 여러분 이런 모양은 부분분수 분해해도 되죠. 결국은 결과적으로 뭐가 되죠? ln이 되죠. ln이 돼가지고 하이퍼볼릭 탄젠트 역함수 플러스 c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죠? x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왜냐하면 이 피적분 함수에서 x가 1보다 큰지 작은지 이런 언급이 없잖아요. 근데 이것이 정적분의 이런 형태가 나타나면 구간이 1보다 작은 구간과 절대값이 1보다 큰 구간으로 나눠져. 그러니까 1을 포함하는 구간으로는 적분이 안 됩니다. 정적분이 될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게 뚜렷해집니다. x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이 적분은 이렇게 되고요. 하나 더 해야 되겠네. 하이퍼볼릭 코탄젠트도 해야지 되겠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하이퍼볼릭 코탄젠트는 어떻게 생겼을까? 그래프가 지금 이것의 역수가 하이퍼볼릭 코탄젠트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어떻게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그래서 y는 코탄젠트 hx 필요 충분 조건, x는 코탄젠트 h의 y 이렇게 되겠어요. 근데 하이퍼볼릭 코탄젠트 y는 2의 y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y, 탄젠트가 뒤집힌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 2의 y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2의 y의 제곱 마이너스 1분의 2의 y의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변에 이걸 곱해 가지고 정리를 하면 x 마이너스 1 2의 y의 전체 제곱 이퀄 1 더하기 x 이렇게 되겠네요. 2의 y의 전체 제곱은 x 마이너스 1분의 x 플러스 1이 됩니다. 오케이, 여기 지울게요. 그래서 2의 y는 루트의 x 마이너스 1분의 x 플러스 1이 되고 y는 ln의 루트의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이건 쓰고 보니까 2분의 1하고 ln x 더하기 1 마이너스 ln x 빼기 1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걸 미분하면 dy dx 하이퍼볼릭 코탄젠트의 역함수의 도함수는 2분의 1에다가 x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분의 1 이렇게 돼요. 그럼 통분하면요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x 빼기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하니까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 얘도 1 빼기 x제곱분의 1이야. 똑같아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x는 절대값이 1보다 크죠. 오케이, 절대값이 1보다 어디 갔나요? 안 썼나 보다. 1보다 큰 범위가 정의역인 함수가 하이퍼볼릭 코탄젠트의 역함수죠. 정의역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적분이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걸 다시 한번 쓰면요. 인테그랄 1-x제곱분의 1의 dx는 x가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하이퍼볼릭 탄젠트의 역함수고요. x 절대값이 1보다 크면 하이퍼볼릭 코탄젠트 플러스 c다 이거죠. 또는 이와 같이 ln의 형태로 쓰면 되겠습니다. 해서 이제 7장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의 초월 함수들을 모두 알아봤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